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생률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가계 소비가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이런 경제적 충격에 내수가 어렵다는 게 체감이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고가 제품에 대한 소비가 늘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코로나19 속에서 이 소득계층별 가계의 극과 극소비 행태와 극심해지는 양극화에 대해 오늘 이슈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래 경제가 어려우면 당장 이제 급하지 않은 지출부터 예. 줄이기 마련인데 경기 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소비가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가계 소비 보고서를 좀 통해 들여다보면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가계의 소비 지출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모든 분위 가구에서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정도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소득 3분위 가구의 소비 지출이 6.8% 줄어들면서 전 계층 가운데 가장 많이 감소를 했던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경우 소비는 0.8%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상황에 소비 여력이 있는 부자들 돈을 더 지출했습니다. 과연 이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네, 저희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고용브리핑에서도 이제 보복 소비 늘어난다. 근데 특히 맞습니다. 명품들 많이 산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고가의 제품들 많이 사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조금 씁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 부유층 가구는 자동차와 가구, 또 가전 같은 내구재 소비를 많이 늘렸습니다. 통상의 경제 위기 때와 좀 달리 지출 총량을 줄이기보다는 대면 소비를 비대면 소비로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는 건데 그 결과는 특히 목돈이 많이 드는 내구재를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씀씀이는 한 달 평균 1,000만 원 정도 버는 소득 상위 20% 계층이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산과 수입차 판매량은 모두 역대 최대치였고 특히 고급차가 잘 팔렸습니다. 국내 수입차의 신규 등록 대수는 전년 대비 33% 증가했고 누적 대수로도 30% 가까이 늘면서 최근 5년 새 가장 큰 폭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그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가구 가전 같은 건 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네. 자동차는 뭐 수입 자동차 대기 물량이 몇 달씩 된다고 들었습니다. 차량 한 대 가격이 2억 원 이상인 초고가 수입 자동차들이 최근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일부 차종의 경우에는 실물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나 사겠다. 사전 계약으로만 수십 대가 판매가 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경기 불황을 전혀 타지 않는 고소득층이 남들과는 차별화된 희소성을 추구하면서 수억 원대의 초고가 차량 판매가 늘어난 겁니다. 자, 그리고 고가의 가전제품이 엄청 팔린 덕을 봐서 지난해 삼성전자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9조 3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예상을 초과한 실적이었습니다. LG전자도 1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예.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걸 보는 대부분 분들은 너무 다른 세상 얘기다. 저희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최상위층을 제외를 하면요. 최하위층은 물론이고 중간에 계신 중간층 형편도 당연히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소득 중간층인 3분위 가구는 지난해 소비 지출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유층하고는 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풀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구매를 많이 줄인 대신 중소가전을 조금 더 사들이는 데 그쳤고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장 소득이 줄어들면서 중산층의 이 가계 사정이 녹록치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중간소득계층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인 충격과 불확실성에 가장 크게 노출이 되면서 예비적 지출을 저축을 확대하고 소비 지출을 줄였음을 나타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로 특히나 어려우신 자영업자분들 예. 피해 회복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사실 뭐 거의 전멸이다 뭐 저희가 이런 표현까지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타격의 살림살이가 훨씬 더 팍팍해졌습니다. 여전히 근데 회복이 좀 더딥니다. 2월 소매 판매는 한 달 전보다 오히려 0.8% 감소한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고용이 문제입니다. 해고와 무급 휴직 당한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일자리가 지금 12달째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 파산 신청자의 절반은 실직 때문으로 사업 실패를 추월했습니다. 수출도 늘고 성장률도 좋아졌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어렵고 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코로나19를 겪은 이후에 오히려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이런 식으로 그럼 해석을 할 수도 있을까요? 버는 돈은 줄고 빚은 계속 불어난다라고 한숨 쉬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한 시중은행이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해 가구 월 평균 소득이 478만 원, 1년 전과 비교를 하면 8만 원 줄었습니다. 2016년 조사 시작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한 겁니다. 2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거죠. 특히 소득 하위 20% 가구는 월 평균 183만 원, 상위 20% 가구는 895만 원을 벌면서 이 소득 격차가 무려 5배 가까이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빚은 당연히 더 늘었습니다. 빚이 있다라고 답을 한 가구 62.5%입니다. 감소하던 부채 보유율이 60%를 훌쩍 넘긴 겁니다. 한 가구당 월 평균 부채 상환액은 41만 원에서 1년 새 43만 원으로 늘었고 소득의 9%를 빚을 갚는 데 들어간다라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양극화가 가장 뚜렷한 곳 또 있습니다. 어디일지 짐작이 가시겠네요. 뭐 저희 프로그램의 성격과 가장 딱 맞는 게 아닐까 싶은데 예, 저희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2030 세대가 특히 이제 고용시장에서 많이 어려워졌다. 맞습니다. 이 부분 맞죠? 너무 정확하십니다. 이 고용 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K자형 회복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 40대, 50대, 60세 이상 등에서 감소를 해서 전년 동월 대비 2만 5천 명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20대와 30대에서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14.7%, 0.7% 수준으로 늘었는데요. 실업률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청년층 실업률이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늘었습니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4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장 기간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청년층의 실업률과 실업자가 증가한 이유가 뭘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왜 유독 20, 30대가 심한 겁니까? 통계에서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취업 경험 유무별 실업자 수 증감 추이를 좀 들여다보면요. 지난달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8만 7천 명으로 30.1% 증가했습니다.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4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도 여전히 높은데 15세에서 29세 실업자에 더해 잠재 취업 가능 구직자까지 집계한 통계를 좀 살펴보면요. 무려 25.1%나 됩니다. 청년 4명 가운데 1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어서 유용한 경제 용어를 골라서 소개해드리는 뉴워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단어 가져오셨나요? 아마 좀 알기 어려울 단어일 것 같습니다. 네. 면접 보는 분들, 또 기회를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나도 겪어보고 싶다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바로 면가몰입니다. 처음 면가몰. 들어봐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 자, 무엇의 줄임 말이냐. 면접은 까보기 전까지 모른다. 그래서 면가몰입니다. 취업 최종 단계인 면접 결과를 속단하지 말라고 경계하는 의미입니다. 저도 좀 돌이켜보면 면접 보고 나서 여기는 뭐 무조건 합격이다. 그런 데 있으시지 않아요? 그런 데는 없었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 몇 번 했었거든요. 네. 보기 좋게 다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여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싶은 곳은 또 합격을 하는 이런 기억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최종 면접, 이 면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생처럼 취업에도 예단과 속단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